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엄청난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하락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반도체 전망이라든가 AI 전망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급격하게 많이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포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가질 이런 많은 주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품이다 그러면서 10분의 1 토막 날 것이다 또는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라는 이러한 약간 어그로성 이야기를 내보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으신데 굉장히 의견 좀 찬반 의견 좀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사이트에 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하다가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닷컴 버블의 시스코 주가랑 비교를 하면서 삼전이 그리고 닉스가 10분의 1 토막 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당시 닷컴 버블과 우리 삼전 닉스가 다른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투자 관련해서 계속 지금 불안성을 야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포성 이야기를 남발하면서 경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은 2030 세대 자체는 이 과거 역사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실 40, 50, 60, 많게는 70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러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하고 또 그 경험담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버블 그리고 현재는 AI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막연한 기대감인가 또는 압도적 실적인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률이라든가 마진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넘기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그 당시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시스코가 55%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AI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엔비디아를 집어넣었는데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2024년 초를 기준으로 262%가 나오는 이러한 마진율이 있었어요.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은 55%였는데 이익률이 마진율이 64%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62%가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78.3%였고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 반도체 탑2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예상치가 이제 50%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추정치는 현재 대략적으로 80%에 육박한 아마 77%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시스코 그 닷컴버블 비롯해서 PER 200배를 지금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압도적 실적 장세가 같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비교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닷컴버블과 지금 AI 투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일단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실체 없는 기대감이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지금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 라우터를 파는 기업이 시스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PER 205배라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부여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에 돈을 벌 거,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거야.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돈이 몰리면서 올라간 사례이고요. 현재 AI 같은 경우는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라 말씀드렸는데 전년 대비 매출 자체가 이제 폭등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마진율 또한 78%에 달하는 압도적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성장에 관한 실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 닷컴 버블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AI 시점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반영이 좀 크게 되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폭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뭐 레버리지 ETF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 이란발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닥치면서 안 그래도 하락하는데 하락골이 더 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현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이러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이러한 분들도 많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당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시스코랑 현재 AI 투자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반도체 투톱이 지금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짚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요. 연간 매출로 따진다고 한다라면 2000년 정점의 시스코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189억 달러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189억 달러였고요. 순이익은 26.7억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팩트는 무엇이었냐? 주가를 평가받았던 이 PER 추정치가 200배가 넘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폭등을 했다가 붕괴를 했다라는 점이겠고요.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은 무엇이냐, 실적으로 제가 받쳐준다라고 한번 그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 삼성전자 2026년 삼전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산 시가총액이 이미 1조 1,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물론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라면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니야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최대 수백조 원에 달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닷컴 버블 때는 PER이 200배 이상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익을 내는 시점에서도 현재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6배에서 10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초저평가, 그냥 이익 대비해서 놓고만 본다고 한다라면 초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AI 인프라의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대폭발하면서 그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대표적인 HBM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7%예요. 그리고 현재 2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고요.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그럼 현재 어떠한 구조냐?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에 앞서가지고 사실상 올인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요.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HBM 메모리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다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공급 물량 독점하려는 이제 분야 기업이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아마 HBM4 기준으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확보한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그럼 AI 밸류체인 내에서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압도적 지배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빅테크들이 여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약간 공포성 이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340조, SK하이닉스가 한 270조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의견이 다 존중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메모리 삼성 SK가 돈 더 잘 벌 겁니다. 이런 말 믿지 말라. 그리고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 이거는 거품이고 꺼질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왜 상승할 때는 여기에 관한 분석 리포트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공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주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마찬가지로 마치 정답인 마냥 불안성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끌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분명한 정답은 없지만 시장이 흘러가는 인사이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걸 맞춘다고 한다면 무당이겠죠. 그렇지만 팩트는 뭐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 너무 무리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찍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 같은 경우는 AI 시대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라는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모리 값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정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빅테크의 돈, 이 천문학적인 GPU랑 HBM 구매 자금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금 동원력의 네 가지 핵심 기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원래 빅테크들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를 비롯해서 원래 지금 이 수많은 그 전 세계 5대 빅테크 같은 경우는 본업을 통해서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금 창출력이 그동안 상당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분기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잖아요. 그럼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핵심 뼈대를 형성했다라 보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유보금으로 이어지겠죠. 그 유보금 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지금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리는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국가 예상과 지금 맞먹는 아마 100조 원 이상의 현금이라든가 단기 금융 상품 자체를 사내에 상시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천문학적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캐펙스 구조 조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이런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캐펙스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존 비핵심 프로젝트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AI 인프라 확충으로 강력하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 또 저리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겠죠. 이제 초우량 국가급 신용 등급을 활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다 미국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아마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본업의 현금을 통해서 광고, 구독료, 클라우드 사용료, 그냥 매달 발생하는 대규모 영업 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외부 차입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본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외부 차입이 아니고 빚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에도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점. 그 사내 유보금 많죠. 위기 상황이나 긴급한 대규모 설비 투자 발주한다고 한다면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펙스 같은 경우는 일반 서버 및 전통적 IT 이런 돈이 안 되는 걸 없애버리고 지금 AI 하드웨어 예산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전체 자본 지출의 급격한 팽창을 방어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지출의 급격한 팽창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메모리에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쌓은 유보금이 순식간에 좀 빠른 지출로 이어지면 당연히 빅테크들은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국 내 빅테크 내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삼전닉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배가 크게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회사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 빅테크다 보니까 당연히 초우량 기업이겠죠.
그러면 신용등급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기 우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이 부분은 금리 부담이 매우 적고 이 글로벌 자본시장이 풍부한 유동성 흡수를 용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겠죠. 지금 아마 많은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지금 구조는 사실은 만약에 줄이는 순간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수많은 많은 빅테크들 CEO들을 보면 이제 AI는 1회 초다, 1회 말이다. 야구가 지금 9회까지 있잖아요. 기본 게임이. 그런데 1회라고 얘기할 정도면 아직도 AI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 이런 언급을 보더라도 이제 AI는 4살의 어린아이인데 앞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그 캐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최근에 또 한 차례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지금 투자하지 않았다가는 뒤처지는 리스크가 과잉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 AI로 대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점하지 않으면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생각의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할 것이고 향후에 과잉 투자에서 거기에 대한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한 결과는 그 리스크보다 지금 투자를 안 했다가 뒤처지는 이 포모가 더 크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삼전닉스를 우리가 주식을 굉장히 포모 현상 때문에 늦게 샀다가 나중에 돈을 잃더라도 지금 사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빅테크들이 왜 올인 투자를 하고 있느냐? 미래 독점력 확보를 위해서예요. 예전같이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소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이런 대기업들도 충분한 자본을 쌓은 상태에서 여기서 시장 캐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인 투자가 들어간다? 미래 독점력 확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및 서비스 락인 자 고성능 인프라 선점을 하고요. 이 고도화된 AI 모델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B2B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플랫폼 주도국까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업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가 나오면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기업들은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기 위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AI 투자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자 AI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를 이식을 한다. 그러면 구글 메타 광고 타겟팅이 고도화가 될 것이고 MS 오피스 생산성 또한 향상이 되면서 본업 마진율 자체가 아마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인 투자를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의 전망 핵심 시나리오를 보셔야겠죠. 이제 2026년 그리고 우리가 AI에 관한 공포성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지 이제 한두 달도 안 됐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황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갑자기 7월 되고 나서 애플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휘둘리기 시작했죠. 팩트는 지금 여러분들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애플은 AI에 관한 과잉 투자를 안 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많은 빅테크는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애플이 지금 당장 진상짓을 하면서 흔들 수 있더라도 미래로 갔을 때에는 만약에 AI 시대에서 애플은 AI를 선점하지 못한 기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대한 핵심 파트너사에 대한 비용적인 지출이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 안에서도 탈 엔비디아를 구축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애플도 여기에 참전을 했죠. 결국에는 브로드컴한테 150억 개 AI 칩을 생산하겠다라고 큰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흔들긴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가 주어지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점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팩트는 올해가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에는 2027년 부근까지는
빅테크 간의 인프라 구축 군비 경쟁 자체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빅테크 간의 인프라 구축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삼성 SK가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합한다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다는데 역시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본시장의 작대가 그러면 인프라를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냐가 아니라 당분간은 그래서 AI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7월 말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빅테크들을 보시면 아마 TSMC는 일단 첫 번째로 잘 나왔습니다. TSMC는 강한 실적이 나왔고 7월 27일 날 구글의 실적 발표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게 뭐냐? 캐펙스가 증가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동시에 실적이 개선이 됐냐 안 됐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7월 30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같은 날 메타가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7월 말에 애플이랑 아마존이 실적 발표할 겁니다. 이 안에서 애플은 거르세요. 왜냐? 징징대기 바쁘잖아요. 진짜 지금 AI 투자가 실패냐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될 때는 2028년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실적 증명에 실패하는 일부 빅테크는 분명 투자 속도를 강제로 조절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이제 막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28년 이후를 보는 게 현실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기업이 애플이에요. 중국 창신 메모리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만약에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투자 속도 조절이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큰 불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AI에 투자를 제일 안 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다?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호재인 이유는 결국에는 과거에는 이 수요 공급에 따라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DDR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HBM은 요 빅테크들의 선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수주형 비즈니스이고 LTA 관점으로 최소 1, 2년치, 뭐 지금 최근에 보던 거 3년치 이상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잡아서 1, 2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가격 변동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극도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전 닉스는 내년에도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년에 실적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고요. 과연 여기 LTA에 관한 장기 공급 계약 시스템을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명 없이 분기로 가면 갈수록 잘 나올 겁니다. 내년에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세대 지금 HBM3랑 지금 차세대 HBM4 같은 경우는요.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넘어갈수록 메모리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대규모 자금이 엔비디아를 거쳐서 삼성과 SK의 금고로 직행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많은 빅테크들이 큰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TSMC가 그 물량을 감당을 못할 것이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붙으면 더욱더 이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의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을 비교해보자고 한다면 현재 상태는 어떠한 지금 입장이냐, 막대한 돈을 지출한 입장이다 빅테크는. 그럼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막대한 돈을 빅테크가 지출하는데 누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냐? 엔비디아를 풀도로 메모리 기업인 삼성 SK. 미국이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삼전닉스가 벌다 보니까 굉장히 배합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과제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막대한 빅테크는 투자가 들어가는데 AI 서비스로 확실한 매출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여기 선전 못하면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근데 위기는 무엇이냐?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빅테크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AI 수익이 미달 시 감가상각비 폭탄으로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금 자체를 단계적으로 또 쪼개서 분기 실적으로 계속해서 천천히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빅테크의 실적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는 입장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는 이상 없다. 빅테크가 쓴 돈을 흡수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HBM 기술 격차 유지를 하고 있고 생산 수요를 확보를 해놨잖아요. 거기에 고마진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근데 미래에 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빅테크가 인프라 투자를 줄일 경우 공급 과잉이 직면한다. 근데 그건 지금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나와야 된다? 2027년, 2028년 이후에 나와야 될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씨를 뿌린 게 누구다? 애플이고요. 애플은 AI 안에서 가장 적게 투자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반도체 메가 트렌드 안에서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전망치는 아마 시장은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WSJ랑 IBS가 아마 세계 반도체 매출이 2030년까지 1.2조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1.2조 달러는 여러분 대한민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원화로 아마 1800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삼성과 SK가 차지하는 비중이 못해도 합쳐서 절반 이상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0조 가까운 돈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킨지 컴퍼니보다는 낙관적으로 지금 2030년 이 시장 자체를 1.6조 달러로 지금 예측한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만 단독으로 1조 달러 라는 거대한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로만 그만큼 전 세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만 단독으로 1조 달러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1,5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는 또한 AI랑 HPC 분야로 투자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43%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실적과 숫자를 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역대급 매수 기회일지, 이게 닷컴 버블의 재림일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2차전일지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러한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